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자율주행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 날 자사의 로봇택시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로봇택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택시 운전수가 없는 택시라는 말 아닙니까? 로봇이 운전하는 택시니까 무인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드라마에서 봤던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 이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키트는 주인공과 함께 각종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악당들을 무찔렀지만서도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무인 자동차는 손님에게 돈 받고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로봇택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인 자동차라는 말이고, 무인 자동차는 자율주행이죠. 차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모빌리티의 완전한 혁명이 되는 것이고, 인공지능 업이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끝판왕일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의 끝판왕이기도 하고 인공지능의 끝판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 곧 로봇 산업, 그냥 뭐 로봇이 차 운전하는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 그러면 그 외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든지 다 하겠죠. 범용 인간형 로봇의 탄생도 목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사실 테슬라고요. 테슬라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자동차 기업이라면 누구나 다 꿈꾸는 완전 진짜 아이디얼 타입이기 때문에 맨 먼저 이거를 시작한 거는 GM입니다. GM이 크루즈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거를 2016년도부터 GM이 인수를 했어요. 원래 일단 조그마한 스타트업을 갖다가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기다가 계속 돈 때려박고 사람 때려박고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시켜 나아갑니다. 2016년도에 인수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4년도니까 뭐 지금 8년이죠. 지금까지 그 세월 동안 돈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고 사람도 그렇게 갈아 넣었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택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했다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좀 큰 사고를 내고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래서 주 당국, 시 당국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택시 면허를 박탈을 해버립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거 하느라고 근 10년 가까운 세월을 갖다가 쏟아붓고, 시간만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 돈 홀라당 다 날리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뭐 CEO 잘리고 뭐 직원들도 뭐 한 3분의 1 이상 날아갔다고 그러고, 앞으로 사업이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GM이 이것만 되면 우리 GM을 무시하지 마시오. 요즘 차 좀 적게 판다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자율주행 차, 무인 자동차 이런 걸 만든다고 그러면 누가 제일 잘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오래 만들어 온 우리가 제일 잘 만든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도 자율주행차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구글에서 하고 있는 웨이모라고 하는 차입니다. 그 뭐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온갖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걸 갖다가 주렁주렁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글도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웨이모도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질구레한 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민들도 저 차 돌아다니면 일단 불안한데,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죠. 이 지금 사진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데, 시민들이 여기 이 차에다가 올라가가지고 유리창 깨고 이 안에다가 폭죽 집어넣어가지고 차를 태워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무인 자동차에 대한 반감이 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구글도 아주 좀 피곤한 상황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차 본네트 위에다가 콘 있지 않습니까? 고갈콘. 이걸 갖다 올려놔가지고, 이거 올려놓으면 차가 바보가 돼버리죠. 뭐 카메라 센서 하는데 카메라 앞에 뭐 이런 게 서 있으니까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까 차가 옴짝달짝을 못하는, 소위 말하는 소셜 해킹이죠.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운행을 방해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뭐 속으로 생각하기로는, 머리로 생각하기로는 멋질 것 같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돌아다니는 걸 본다고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뭐 어디서 무슨 사고 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무섭죠. 그런데 GM과 구글이
현재 거의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 사업을 그것도 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 만큼 큰 실패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직접 자기가 바로 하겠다. 테슬라는 그러면 GM이나 구글 이런 데들보다 테슬라는 이 무인주행, 자율주행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테슬라는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FSD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 테슬라에서 끼워서 파는 옵션입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죠. 용어 자체로 하면은 완전 자율주행인데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대신 얘가 그냥 지가 알아서 차선 변경하고 뭐 내비게이션 찍어 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지가 알아서 길 찾아가지고 거의 혼자 운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풀셀프 드라이빙 이 차에서 탄 운전수가 거기서 막 졸다가 뭐 교통경찰한테 적발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게 이제 버전이 11에서 12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2.3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테슬라에서도 아마 자신감이 확 붙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을 가로막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이번 버전에서 거의 해결된 것 같아. 조금만 더 훈련시키고 하면은 충분히 무인 택시도 가능할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고 덤비겠죠.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말은 무인주행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봐야 할까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환경이고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안전한 운전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안전한 운전이 돼야 되겠는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은 매우 안전하다. 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표인데 마일스 드라이븐 퍼 원 액시던트 사고가 한 번 날 때까지 몇 마일을 달렸느냐 각 자동차들이 이걸 보면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건 뭐 거의 500만 마일을 달려야지 사고 한 번 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500만 마일이라고요? 근데 그때 사고 한 번이라고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반면 풀 셀프 드라이빙은 없이 그냥 테슬라의 운전 보조 장치들, 각종 안전 장치들 이걸로 하니까 한 100만 마일마다 사고가 한 번씩 납니다. 100만 마일이라고 그래도 160만 킬로를 달리는데 겨우 사고 한 번 났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게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자동차들은 거의 이거의 10분의 1 수준인 거죠. 실제로 사고를 뭐 엄청 조심해서 하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고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은 꽤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화, 완전 자동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그에 비례해서 사고의 절대량도 많아지겠죠. 절대량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테슬라는 과연 구글이나 GM이 겪었던 이 시민들의 불안감 이걸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거는 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화의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화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생각하면 저는 숫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기계가 운전하니까 나보다 낫더라야. 야 그리고 저런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테슬라 그 풀셀프 드라이빙 이걸로 하니까 사고 잘 피하더라. 이런 식의 인식이 만약에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런 문화적 수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엄청 안전한 그러니까 엄청 잘 작동하는 이런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GM과 구글은 그걸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테슬라는 저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그렇고 테슬라 오너들도 그렇고 저처럼 언젠간 테슬라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구글은 GM은 실패했고 근데 GM 걔네들은 그 소프트웨어 이런 거 잘 못하잖아. 인공지능 잘 못하잖아. 이해해 못할 것 같아. 구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글도 뭐 사고 뭐 퉁퉁 내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걸 보니까 구글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테슬라가 된다고? 테슬라는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회사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위해서 사실 자동차를 갖다가 계속 쌓아 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의 궁극적인 꿈은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만들어지면 사실 게임 끝이에요. 우리 차는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시속 300km 시속 300km 달려가 뭐 할래? 우리 차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비싼 돈 주면 당연히 고급스럽겠지. 서스펜션, 승차감 이런 거 엄청 좋아요. 그거 비싼 부품 쓰면 좋지. 그런데 이런 모든 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현재까지의 반자율주행 옵션들을 갖다가 개발하고 장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현재의 운전자 보조 장비, 뭐 차로 중앙을 잘 맞춰줘요, 뭐 커브길도 그냥 틀게 해줘요, 뭐 고속도로에서 속도 과속 감지 카메라가 있으면 알아서 속도를 줄여줘요, 앞차와의 거리를 갖다 맞춰줘요, 등등등등등. 이게 있다 하더라도 자율주행은 그런 거 암만 쌓아봐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엣지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진짜로 비정상적인 아주 골때리 상황, 이거를 차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별의별 상황을 다 만납니다. 진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저는 또 시골 동네에 사니까 갑자기 밤중에 고라니가 튀어나온다. 뭐 그 외에도 영등포 로타리에서 엄청나게 막히는 데서 야, 이걸 안 끼워주냐 하면서 끝까지 안 끼워주는 그런 아주 독한 옆 차선의 운전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소위 말하는 엣지 케이스, 비정상적인 예외적인 이런 케이스들, 기계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거 진짜 될까 하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안입니다.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이해할 수 있을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신호등으로 하죠. 신호등 인식하는 것까지는 기계한테 배우도록 시켰어. 그런데 교통경찰의 수신호, 이거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거든요. 무인자동차가 이거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차 쿵쿵 받거나 뭐 경찰관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무인차가 길거리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몇 번 있겠습니까? 진짜 별로 없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한 번에서 사고를 내면 자동차 한 대만 부서지고 마는 게 아니라 옆차 부서질 수도 있고 그 일대 교통을 다 마비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자율주행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일반적인 차선 따라서 목적지까지 쭉 길 따라가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갖다가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저는 이 얘기를 들은 게 2010년대 중반 때부터 들어가지고 2020년 되면 될 것 같다, 2022년 되면 될 것 같다, 24년 되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한 2030년까지도 안 될 것 같아, 영원히 안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면 팔수록 이런 엣지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고, 이 엣지 케이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무한하니까요.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제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한다. 좋아요. 고라니 했다 쳐. 근데 토끼가 나오는 건, 토끼는 또 따로 하나? 토끼 고라니를 했더니 이번엔 곰이 나왔어. 곰, 토끼, 고라니, 자전거 등등등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대처하는 것, 교통경찰의 수신호 라든가, 경찰 수신호 기껏 입력했더니만 건설 현장의 아저씨들이 손으로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이걸 차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테슬라는 답을 갖고 있느냐, 테슬라는 어느 정도의 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를 엄청나게 쌓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뭐냐 하면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테슬라가 수집한 교통량 데이터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1 빌리언 마일즈라고 그러죠.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0억 마일에 대한 데이터를 쌓았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뭐 웨이모가 뭐 크루즈가 했다고 그러는데 뭐 100만 마일 데이터를 쌓았어요, 1000만 마일 데이터를 쌓았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10억 마일의 데이터를 쌓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일단 최근에서는 AI가
그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크게 만드는 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 크게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된다고 그러면 왜 못했겠습니까? 구글이 돈이 없어서 못했겠습니까? GM이 차가 없어서 못했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쌓여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정돈해가지고, 그쪽 용어는 라벨링이라고 그러죠. 라벨링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학습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테슬라는 처음 만들 때부터 이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달려왔고, 결국은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뭐 거의 슈퍼컴퓨터 도조라고 그러죠. 이거에다가 이 슈퍼컴퓨터에서 어떤 식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인공지능까지 다 갖춘 회사가 되었습니다. GM은 그 셋 중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진짜로 풀 셀프 드라이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이든 뭐 어디든 이런저런 앞으로 뭐 이런 게 발표될 겁니다. 이런 기술이 있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나와봐야 알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들어왔었던 그 수많은 보도자료들 중에서 현재 실제의 상품으로 또는 서비스로 구현된 거 별로 없더라고요. 나와봐야 합니다. 테슬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나와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오기 전에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서 구글이나 GM보다는 훨씬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왜? 테슬라는 이 소위 말하는 무인 자동차 운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일 잘 갖추고 있는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되면 그냥 뭐 게임 끝이죠. 어떤 식으로 게임 끝이 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